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830만 해외동포 및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들 건강히 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제13차 국가파괴 문재인 퇴진 및 민주당 심판 국내외 연대 비대면 국민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사회를 맡은 강화문의 괴승사나이 손상TV 대표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사기 탄핵 4주년 순국열사 추모대회도 함께 하고 있음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 역시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빌미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부득이 비대면 구글 미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민대회를 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애국 국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는 멋진 연사분들이 열정에 대한 연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용기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대회는 기술을 협조하신 신백군 주간방송으로 우파 유튜브들과 함께 이원 생방송 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또 많은 응원, 많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백군 박사께서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항거하다 결국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5분의 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을 먼저 하고 본 연사분들의 소개와 연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830만 해외동포 및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제가 묵념이라는 구령을 붙이면 모두 머리를 숙였어 엄숙하게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 탄핵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5분의 순국열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사실 묵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그 영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4분의 열사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분 돌아가시고 당시 현장에서는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과 저 국민의힘, 민주당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 하나 이들의 죽음 앞에 이들의 부상 앞에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와 정강용 사무총장이 서청대 가서 1년 넘는 세월을 옥살이를 하고 왔지만 결국은 재판장에서 그날 사망하신 4분의 열사분들의 죽음은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이라는 법적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역사의 진실을 통해서 그분들의 보상이나 그분들의 진짜 지금까지 당한 그 아픔들을 보듬어 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픈 역사도 우리가 나눠야 하겠지만 또 앞으로 만들어야 될 좋은 역사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사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 이 대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의 오랜만에 개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성 위원장님의 개사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4년 전에 3월 10일 사기 탄핵 그날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비통하고 또 비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과 4주 앞으로 다가온 이 4.2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는 반드시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사기 탄핵 세력의 그 종식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마지막 보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4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오늘, 물론 어제가 4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는 다시 굳게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이 반역 세력은 4.7 서울 부산시장 부호선을 부정선거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저들의 승리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저들은 승리가를 부르면서 바로 그들이 예고한 대로 사회주의 개헌으로 직행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선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15 총선거는 사전투표를 부정선거로 악용했다는 사실은 온 국내외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랄 것입니다. 온 국민들은 절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100% 오직 4월 7일 당일 투표만을 강력히 실천해야 부정선거를 우선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께 호소합니다. 헌법 대통령 박근혜를 촛불 난동으로 몰아낸 역적들, 그 가운데 4년 전 불법 역적 앞잡이 노릇을 한 헌법재판관 역적 8적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을 저는 오늘 이 개회사를 가름하여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이 물러가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면 반드시 국민광장에 끌어내어서 이 8적을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급진 좌익 종북 세력에게 갖다 바친 결정을 한 이 8명의 헌법재판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을 불법으로 행한 반역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공지함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10주년을 상기하는 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8적입니다.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이들 8명은 대한민국을 공산계열에게 넘겨준 8인 역적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하고 반드시 무서운 자유민주 파괴범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재성 총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4.15 부정선거, 아마 4.7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개입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연사분들의 연설을 듣기 전에 오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설 중간중간에 평생 볼 수 없는 멋진 장면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혹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시면 찬물이라도 꼭 한 컵씩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글은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 저도 나옵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연설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정교회 김성진 교수님의 연설 첫 출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숨겨진 사악한 코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묘한 그 다빈치 코드와 같은 사악한 코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제2의 유교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악의 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욕의 나날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상임 고문으로 막회에서 실질적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은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노회찬과 함께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지원은 국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당시 새누리당 비박계를 이끌며 탄핵의 또 다른 축이었던 김무성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명예 선대위원장과 부산시장 보선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치 권력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또 그 등 뒤에 칼을 꽂은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은 서울시장 보선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유승민계라는 말이 거론되는 걸 보면 그 배신의 무리들이 정계에서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사실로 미뤄볼 때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기획 탄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친노 세력이 자행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도 아직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하필이면 노무현이 자살한 5월 23일에 열렸다는 사실로도 어느 정도 짐작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의도하였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일치였던 간에 박 대통령 탄핵에는 다빈치 코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많은 내밀한 코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는 그 내밀한 코드를 살피기에 앞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지 탄핵을 말할 때 탄핵에 부여간 새누리당 62명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탄핵이 억지와 불법으로 이루어진 탄핵이었다면 탄핵을 기획하고 밀어붙인 주도 세력은 결코
그것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을사오적 이상으로 을사늑약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토 히로부미가 한민족의 불구 대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사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법 탄핵이 부역자 62명이 없었더라면 그 황당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탄핵의 기획자와 주도자들이 그 역사적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을사년에 이어 매국노들에 의한 1907년 정민년, 이 정민년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정민년의 악질적 작태에 의해서 그나마 겨우 지니고 있던 대한제국의 군사권, 사법권, 경찰권 등이 통째로 초대 총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을사오적에 이어서 정미칠적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의 매국질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일제의 그 악독하고 흉포한 야욕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민연의 매국질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이정미를 재판장으로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역시 껍데기만 남은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있었던 2017년 3월 10일은 세계 역사상 초유의 공산혁명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바로 그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12년 11월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 그리고 편견으로 만든 100년 전쟁의 100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내의 좌익 세력의 간교한 획책에 의해서 탄핵되고 파면된 것도 1925년 3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5월이 아니라 3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렇게 묵노와 외쳐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14일 국민일보는 하루 전에 퇴임한 이정미와 관련된 묘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수학교사가 되고 싶었다던 이정미가 김재규의 박정희 씨의 사건을 접한 뒤 법대 진학으로 진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인 광화문 촛불 집회, 이것이 시작된 날이 바로 2016년 10월 26일입니다. 애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첫 번째 이유는 세월호 사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한 그 날짜 역시 4월 15일, 즉 김일성의 생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과오가 된 4.15 불법 점거 역시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말썽만은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날짜가 왜 하필이면 북한의 정부 수립일인 9월 9일이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들은 그 새털같이 많은 날들 중에서 왜 이런 날짜들만 골라 일들을 벌인 것입니까? 저는 박 대통령 탄핵과 4.15 불법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불멸의 위협을 깔아뭉개려는 좌익 세력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추진해온 한반도 적화 공작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 반역 도당들은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그리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승리의 대장정은 4.7 보궐선거 압승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김성진 교수님의 오늘 첫 연설부터 힘이 팍팍 들어가서 아주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항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이 파괴되는 걸 막아보자는 게 가장 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헌법이 완전히 무너져. 자, 제가 가끔 이 행사를 앞두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꿉니다. 미국의 9.11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자꾸만 비행기를 끌고 어디엔가 가서 그냥 가미가제식으로 자꾸 거기 가서 비행기가 물구나무를 쓰는 꿈을 자꾸 꾸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꿈을 깨보면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파이로트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물어봤더니 아마 이분의 빙의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자, 혹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공군 파이로트 장교들께서 혹시 전투기나 폭격기를 끌고 가고 싶은데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부수는 이런 일은 없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자, 이번에는 공군 삼성장군 출신의 우리 예비역 중장 우리 김영철 장군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수호 포럼의 공동대표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입니다. 어제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적으로 탄핵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유수호 포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악의 반역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명서이기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악의 반역이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 4년이 경과했고 관련 형사재판도 종결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이 사태를 주도한 악한 세력들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탄핵 정국을 휘몰아쳤던 허다한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 사실로 증명되었다. 태블릿 PC는 변희재의 옥중 투쟁에 의해 최서원, 일명 최순실이 사용한 바 없었고 문서 수정 기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참담한 유언 비어들도 모두 허위임이 명확해졌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 아니면 물론이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 용어와 수많은 거짓 유언 비어가 북한의 배후 조종하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것임이 드러난 바 있다. 둘째, 탄핵 절차와 형사재판도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우선 탄핵 절차에 있어서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등
171인 명의로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답변을 듣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 12월 9일 15시 3분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김관영의 제안 설명만 듣고 투표를 실시하였고 불과 1시간여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국회는 곧바로 이를 선포하고 산회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다.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증거와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라는 것이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2건의 공소장, 2건의 판례, 그리고 2건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과 15건의 언론 기사뿐이었는데 이것은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서 언론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던 민주당이 큰 망신을 당하고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15건의 언론 기사만으로 추진한 탄핵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적법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에 관한 수십만 쪽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증거규칙을 제정하여 이들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사용했는데 그 수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처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의 내용을 전폭 수정하게 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는 불법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 어느 곳에서도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고리된 상태로 탄핵 심판을 강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단의 정당한 계속심리 요청을 거부한 채 심리를 종결했고 심리 종결 후에도 소추 측으로부터 수십만 쪽의 증거 자료를 접수하고는 졸속으로 심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단 설립과 출연 등의 요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개입,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그리고 문서 유출 등의 사안을 파면 사유로 인정했지만 이것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이 점에 관하여 불법 재판을 한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많은 위법이 있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법리에도 어긋나게 장기간 구속하고 주 3, 4회 재판을 강행하여 사실상 방어권을 박탈했다. 최소원과의 공범관계를 날조하기 위하여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등 법에도 없는 법에 위배되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교부받은 이득이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해서 20여 년이라는 매우 불공정한 양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셋째,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의 진상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탄핵 주범들은 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서울대학생들의 글에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죄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몬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공공연히 헌법의 근간마저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라는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탄핵에 가담했던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 생명이 끝장났고 나머지 세력들도 퇴후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늘과 민심은 무심하지 않으며 정의는 결국 이길 것이다. 2011년 3월 10일 자유수호포럼.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지 4년이 되는 날에 발표한 자유수호포럼의 성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철 장군님 지금 성명서 낭독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단순 불법 탄핵이 아니라 좌파들의 기획된 불법 탄핵이라는 것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바꿈으로써 세상에 숨겨진 이 진실들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고 여기에 가담한 모든 역적들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모조리 처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멋진 연설을 들으신 김양철 장군님께 다시 한번 다음에 이제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번에 주어지는 이 영상들을 보시고 애국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곳곳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나르신 우리 애국 명사들의 목소리와 미스 트롯 예선에 탈락한 어느 색소폰 연주자의 연주를 직접 준비한 영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우리 이 영상은 신백훈 박사께서 3박 4일간 거의 잠을 안 자고 만드신 영상이라 한번 보시면 감동적일 겁니다. 꼭 끝에 연주자의 연주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내주십시오. 사기 탄핵 4주년입니다. 명사의 국민 여러분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입니다. 먼저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 의원입니다. 사기 탄핵 시초부터 명백하게 반대 표시한 김진태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파의 희망, 지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의 아이콘 김진태입니다.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탄핵 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도탄에 빠졌고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4년 전에 그렇게 엄동선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고생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고 눈 속에서도 꽃망울이 트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탄핵 시초부터 정의편 법조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탄핵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애를 많이 쓴 우파의 지도자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기관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졸속, 위법, 위헌적인 과정에 따른 탄핵 인용으로 헌법도 헌법재판소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버렸습니다. 이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사명이 맨손의 국민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
친일, 반공, 독재의 희생자를 떠받든다는 이들이 오히려 진정한 희생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위안부, 5.18, 세월호 등등 희생자를 내세우고 이용하는 정치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죽음의 정치일 뿐입니다. 반대로 국가를 위해 자신을 봉헌한 진정한 희생의 정치는 링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4년 동안 겨울을 살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한반도의 봄을 맞고 싶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용기 있는 법조인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태블릿 조작에 대해 애초부터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사참위, 즉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직을 과감히 퇴임하여 부정한 권력에 저항한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덤 뉴스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망국적 탄핵 결정을 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나마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헌정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날 순국하신 애국 열산인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기에 편승한 자들이 오히려 대권을 꿈꾸고 문재인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탕위에 절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불씨가 꺼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게 가꾸고 이룩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 서로 어깨를 기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변호사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논객, 애국청년 변희재 대표입니다. 천재적 시국 분석과 진실과 정의 편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변땅크 별명처럼 선봉에서 활동하는 구국영웅 변희재 대표입니다. 태블릿 사용 설명서 출간했습니다. 국민 필독서입니다.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4주년이 됩니다. 박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특검과 검찰에 의해 30년형을 구형받았고 대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 아직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오늘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JTBC의 태블릿 PC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와 검찰이 욕나쁜 의혹과 개혁서를 조작, 최순실이 사용, 국가기밀을 받은 것을 둔갑시켰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그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청탁도 뇌물도 받은 바 없다는 점도 다 드러났습니다. 4년 전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탄핵 무효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디에서도 박 대통령 무죄석방, 탄핵 무효의 목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탄핵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대체 4년 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탄핵 무효를 외쳤는지 3월 10일 하루만이라도 초심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대한국민 만세다. 사전오기의 신화의 주인공 홍수환 세계 챔피언입니다. 망국의 나라를 구하는데도 챔피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수환 챔피언입니다. 나는 아직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탄핵과 파면의 차이를. 4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당한 날, 그것은 탄핵이 아니었고 분명 파면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왜 물러납니까? 탄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감싸서 싸워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그리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물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해먹을
차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진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죄 없는 대통령이자 한 여인을 4년이란 세월 속에서 밖에서는 선거합니까? 죽어서나 나올 형량을 뒤집어 씌워야 합니까? 지난 4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고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한국은 비겁한 나라로 인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의스럽지 못한 나라, 정의스럽지 않은 나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우리 대한의 후손들이 이런 것을 뒤집어 쓴다면 정치 왜 합니까? 법이란 상식 밖에 있는 겁니까? 여당 측의 정치인으로서 성추행으로 잘못된 그 시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에서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추태로 공석이 되었다 하면은 다른 당에서 나와서 결정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 또 나오고 법도 없고 인격도 없고 오직 몰상식 하나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질질 끌고 갑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야말로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리고 복싱 팬 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근본인 나라입니다. 이 자유의 나라를 백성을 300만이나 굶겨 죽이는 이북에 갖다 바쳐서야 되겠습니까? 바다에 떠있는 인간을 죽이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인간들과의 통일을 원하십니까? 우리 선조가 피를 흘린 것을 잊지 맙시다. 또한 6.25 불법 남침으로 16개국이나 되는 유엔군이 피 흘려 찾아준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 보존합시다. 끝으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는 나라, 그래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바칩니다. 영원한 대한국민 만세,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만세. 홍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사분들의 대국민 간절한 호소 영상이었습니다. 이해 감사와 응답으로 손상대 대표 색스폰 연주입니다. 손상대 대표, 애국사회자로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잔인함입니다. 국민은 손상대님에게 빚진 것입니다. 애국활동이 빚 갚는 게 됩니다.
자, 끝에 연주가는 제가 아닙니다. 미스터로서 예선전에 탈락한 어느 한 연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하고 많이 닮았죠. 저는 색소폰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제가 불면 아주 멋진 그 선율이 나올 텐데 용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우리 명사분들이 대공 메시지에 짤막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은 100번 1000번 다시 말해도 기획된 불법 탄핵임을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이번 4.7 보궐선거를 물러내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상의 이런 엉터리 정권이나 이런 정치 집단체를 우리 손으로 다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걸 또 갈아엎으려면 이 상당한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방송을 보시면 단순 뉴스보다는 카메라 출동 짱짱짱짱 이러면 뭔가 가서 엄청난 뭔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듯한 아직도 그 영상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엔 방송 시민의 시민이시고 지금 프리덤 뉴스에서 멋진 논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노 의원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노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의 저주가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과 이현주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첫째,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나경원은 집 안에서, 이현주는 집 바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으로 음해하여 탄핵시키는 데 각각 1등 공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지난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 여성은 사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이 두 여성의 투정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경원과 이현주가 왜 이번 당내 경선에서 실패했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차 국민 경선은 당원 20%, 일반 시민 80%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본선은 일반 시민 100%의 국민 경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저쪽 편 사람들이 이쪽 편 사람들을 평가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저는 일부러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역선택하도록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쪽 편 사람들이 나경원과 이현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쪽 편 사람들은 전투력이 강한 나경원과 이현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약한 오세훈과 박형준을 더 선호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나경원과 이현주가 표를 얻어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저쪽이 아닌 바로 이쪽 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 편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편 사람들을 둘로 가르는 기준점은 탄핵입니다. 나경원과 이현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쪽 편 사람들 중에는 나경원과 이현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가담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 분노한 사람들을 애써서 외면해왔습니다. 때로는 분노한 다수를 극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공격했습니다. 나경원과 이현주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이 분노한 다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이쪽 편 사람들 중 분노한 다수도 역시 나경원과 이현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경원과 이현주는 자신의 투쟁력만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이쪽에 분노한 다수는 이 두 여인이 자신이 투쟁력을 죄 없는 같은 여성을 향해 포악스럽게 행세했다는 점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도록 해야 한다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경원과 이현주는 분노한 이쪽 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회피했습니다. 즉 나경원과 이현주는 간단한 수학 계산에 실패한 것입니다. 나경원과 이현주는 이런 행위가 자신이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한 다수는 이 둘은 뻔뻔하고 양심이 없고
악에 타협한 사악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근혜의 저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 4년 만에 박근혜의 저주는 시작됐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4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했다면 박근혜의 저주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4년을 겪어본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한 원흉들에게 저주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저주는 내년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선은 아마도 홍준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 앞둔 지난 27년 3월 29일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홍 지사는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허접한 여자 최순실 씨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박근혜 정부를 4년간 철저하게 당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릴 정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심할 길도 없고 정치 재판이다. 승복할 방법이 없다. 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표가 되자 박근혜를 출당시켰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박근혜를 탄핵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가 내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준표를 비롯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박근혜의 저주를 피하려면 사과해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는 타인의 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나경원과 이현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박근혜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사과의 시점은 바로 박근혜 탄핵 4주년인 2021년 3월 10일 전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다음번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시행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하루 뒤인 3월 10일 날 결정됩니다. 즉 박근혜 탄핵 5주년인 3월 10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이상우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이 이들이 저지른 그 만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연약한 여성 대통령을 4년간이나 감옥에 잡아두고 저그들은 출세를 하겠다고 나왔다면 아마 김성진 교수님이 천벌을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불법 부당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용납이 되고 그들이 출세하는 꼬라지,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 장군님이 도저히 믿지 못해서 폭격기로 갖다가 쏟아 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발 한번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로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 우파 이 진영에 우리 30대 4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물에 콩나듯이 몇 명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전투가 큰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엔 청년 연사로 우리 국토본 본부장이신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김민수 행사본부장입니다. 작년 5월 난생 처음 시위라는 것을 나갔을 때는 첫째 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둘째 딸을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함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2040 분들을 위해서 K보팅을 분석하며 알게 된 진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수많은 2040 여러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곳에서 이런 일이 수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자행되고 있었는지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철저하게 감사하겠다며 야당이나 검찰을 배제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식의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경찰의 늑장 압수수색, LH 직원들의 증거인멸 야근 지시 등을 보여주며 사실상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검사 한 명을 끼워 넣은 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에게서 심각한 투기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 것을 모두가 눈치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수사,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할 뿐이고 그 후에는 마치 경미한 문제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을 우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교수, 직장인,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150여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검찰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그들은 서버와 투표용지, 봉인지 등에 대한 증거 훼손 및 인멸을 방조했고 11개월째 재검표를 지연시키며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거든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대응 과정은 또 어떤가요? 가장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한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에 의한 사망률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치사율의 40배가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13명,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검을 해야 위로금을 준다는 식으로 유족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코로나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을 백신 회사들과 함께 가지고 논 자신들의 실책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 소송에 휘말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죠. 적당히 위로금 주면서 부검하게 만들고 연관성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일 겁니다. 진실은 감추고 거짓을 팩트로 포장하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우한 폐렴 중국인 입국 허용, 4.15 부정선거, 윤미향 사태, 부동산 악법, 공수처 설치, 인국공 사태, 의료인 파업 사태, 고 박원순 및 오고던의 성추문, 원전 감사 북한 원전 추진 증거 인멸, 코로나 백신 사망자 연관성 부인 등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나라가 막장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즐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관심과 노력에 동참할 것인지를요. 지난 11개월간 이 나라를 걱정하며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온 분들의 연세는 대부분 6080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젊은이들의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 분들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궈냈고 자기 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거리에 나온 것 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 기록을 밤을 새가며 삭제했습니다. 산자부 직원들은 북한 원전 추진 폴더에 대한 기록을 감사 직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휘하의 검사들은 박근혜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기록들, 진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사용된 서버와 기계 기록들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려온 자유민주주의도 곧 삭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의 연설 중에 자유민주주의 삭제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다른 것보다는 다 망가져도 자유민주주의만은 망가지지 말아야겠기에 우리 모두가 꼭 붙잡고 반대로 주사파 정권을 지워버립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김민수 본부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교양도서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르는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자주 불렀던 조미료와 관련된 노래입니다. 앞 소절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미원도 300원 미풍도 300원 합하면 600원 훔치면 공짜다. 자, 이런 철중한 개사곡을 들고 나오는 유명한 가수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우리 신백군 박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사기 탄핵, 불법 탄핵에 저항하는 민초들의 함성입니다. 무반주 개사곡으로 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일간 단식을 광화문에서 3번이나 기적을 만든 김성욱 목사입니다. 뻔뻔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무능 뻔뻔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부정선거 통해서 지옥 만들죠. 이번에는 애국뮤즈 김영선 애국가수입니다. 대통령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국집회에 애국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애국가수입니다. 쓰레기들 쓰레기 언론들이 난도질한 가짜 뉴스로 박지원, 김무성은 국회의 탄핵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가짜 재판 박영수도 가짜 수사 검찰은 가짜 기소 법원은 가짜를 선고했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원천무효. 잔인한 정치 보복이야. 살인적인 이신강금이야. 재무소 옥중투쟁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사기탄에 불법 태산까지도 길지 않을 거야. 마지막 그 순간에 I'll be back. 손석희 태블릿 PC 조작 김성태 유승민 배신 역적 탄핵하다. 두루킹 김경수 댓글 여론 조작까지 대한민국 파괴 행각이야. 문재인 4년 동안 경제 안보 외교다. 모든 게 폭망인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잊지는 마. 사기 탄핵 불법 태산까지도 길진 않을 거야. 마지막 그 순간에 I'll be back. 이번에는 김희범 애국자이십니다. 고향의 봄에 개사하였습니다. 서울 남서권 지역활동가로 애국을 실천하는 김희범 선생님입니다. 우리 사는 나라는 자유대한민국 개인 존중 법치가 최고의 가치. 사기탄 핵부정선거 반치고 있으니 보수 우파 힘을 모아 바꿔봅시다.
더블당 때문의 보궐선거에 무책임 뻔뻔하게 공천들 하네. 국민 모두 바로 보고 반드시 심판. 대한민국 자유시민 각성합시다. 각성합시다. 이번에는 성악가, 프로성악가 이양숙님, 비전코리아 사무국장 등 애국집회 노래 불렀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8일, 9일 헌재 앞에서 길바닥에 노숙하면 지은 시도 소개합니다. 1, 2, 3, 4 언제쯤 고백을 할까? 맞고서 할까? 쫓기며 할까? 고개도 못 들게 했네. 무서워 못 들게 했네. 양산으로 갈 거나 구치소로 갈 거나 더 이상 깊게 더 이상 넓게 우리 구덩이 못 파게 했다. 촛불은 왜 들었었니? 후회는 하고 나 있니? 국민 심판 역사 심판 겁나서 못 살게 했지. 언제쯤 고백을 할까? 맞고서 할까? 쫓기며 할까? 고개도 못 들게 했네. 무서워 못 들게 했네. 아오지로 갈 거나 방콕으로 갈 거나 더 이상 겹게 더 이상 넓게 우리 구덩이 못 파게 했다. 민노총 방송 언론 판검사 국회 정치권이랑 짰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럼 용서해 줄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럼 용서해 줄게. 사륙의 현장. 악몽을 잊고 싶어 머리를 내주었으나 남은 잔영은 더 또렷이 떠오르며 맴돈다. 파면, 탄핵, 조실부모하고 어리디 여린 몸으로 조국과 결혼하여 청춘 바쳐 사랑했다.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 누가 사랑이라 했나? 사랑이 이리 무서운 거였더라면 차라리 하지 말 것을. 조국 사랑 말이다. 세월도 빼앗고 친구도 빼앗고 내 살던 고향마저도 빼앗고 지갑 속 동전마저도 탈탈 다 털어가네. 무심타 말 못하네. 이도 파면 받을까 두려워. 구중심처 마음속 깊이 새긴다. 시리디 시린나 앞세워 얼굴마담 시켜놓고 딱분 하나 달랑 주더니 걸칠 옷은 시퍼러니 숫자 적힌 퀴퀴한 누더기. 쓸모없다. 이젠 나가란다. 이런 게 파면? 탄핵? 배부르고 탄탄하니 멋진 나라 만드시려 허리끈 졸라 매시며 청렴히 살라 하시던 내 아버지 그림자 밟으며 그대로 걸어왔건만 질투년 흉계놈들이 둥지 속 틈새로 반갑다고 슬그머니 삐집고 들어와 둘이서만 손잡고 간교하게 내 손, 발 묶으며
나가라고 쫓으며 떠밀어 내내. 인사갈 친정은 적막하고 한적한 시커먼 묘지라. 온몸을 맴도는 새빨갛고 음흉한 검은 발자국 따라올까 소스라니 한이 서린 혼자 누울 방구들이 우두커니 차갑다. 차라리 묻 남자 안악이나 되어 알콩달콩 따뜻이 살아나 볼 것을. 퇴근 후 찾아간 침상은 몸만 시리더니 마음까지 시려버린 새카만 오늘 밤. 2017년 3월 10일 이향숙. 음치의 판소리,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신백훈 박사의 쑥대머리 들어줍시다. 강원도동의 바다에서 손자와 가서 손자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렀다 합니다. 신백훈의 음치 쑥대머리, 옥중가 박근혜입니다. 쑥대머리 구신형령 정마옥방의 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이 애국 국민이여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애국 국민 보고지고 내가 만일은 애국 국민을 못 보고 옥중원혼이 되거든면 무덤 근처 선난 소른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보이는 너는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통을 알아줄 리가 니들란 말이냐.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운다. 안매거사 출두야. 태극기 애국국민 출두야. 대한민국 애국의병 출두야. 신백훈 박사는 워낙 음치여서 앞으로는 빼야겠습니다. 무반주 개사곡 모집합니다. 신백훈 방송으로 전국 누구나 참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MR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는 무반주로 개사곡을 들려주신 우리 이향숙, 김영선, 김성훈, 김희번, 신백훈 애국동지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 장르별로 한 분씩 모셔서 개사곡을 들어봤지만 어느 노래를 들으나 가슴 절절하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대한민국, 우리보다는 더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한 게 죄가 된다면 지금 문재인은 적어도 서청대가 아니라 청송 감호소에 가서 138년은 살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2017년 3월 11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제일 잘 부시는 분 같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됐습니다. 우리 맹모 형사 최대집 집사님의 한번 하모니카 연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흘러간 가요를 좀 해보겠습니다. 멸공.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말씀하신 연달아 두 곡을 그냥 연주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 연주된 노래 중에 잘 살아도 나는 좋아, 못 살아도 나는 좋아. 그러나 문재인이 있는 이 나라에서는 살기가 싫습니다. 5천만 국민이 문재인을 떠나는 것보다는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이 떠나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최대입 집사님의 연주가 제발 문재인 기로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스스로 걸어서 서청대로 가기를 학수고 해봅니다. 자, 소개를 하던 중에 1km 전방에 적 간첩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마 뭐야? 바로 갈겨야지! 단 한 방에 간첩선을 격추시킨 우리 해군의 전설적인 인물. 뭐 다른 것보다는 전 국민이 다시 꼴보기 싫은 박근혜 대통령의 누더화를 그냥 벗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가 좌빨들부터 고소고발을 당해서 벌금까지 물으시고도 여전히 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했다는, 야, 이 명언을 남기신 해군 제도신 우리 신동보 제독님의 마지막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벽 해군 준장 심동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4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게 사기 탄핵 4주년 관련 내용인데요. 근데 아직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의 선고 주문이 기회생생합니다. 파면 21일 후 구속 소감된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배 채우느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도둑놈 후보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정한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여성 대통령을 발가벗겨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 내걸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마녀 사냥하듯이 탄핵시켰어. 감옥에 쳐넣은 후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 위선 정권의 추악한 실체는 와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위 LH 직원들의 공적 개발 정보를 도둑질한 단기 신도시 땅 투기 범죄와 전국 확산을 목도한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에 그야말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생양아치나 다름없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정치와 망국적 범죄를 목도하고 있으나 예언에 대해야 할 제1야당은 역시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김종인 미래체제의 운명을 맡기고 반사이득에만 안주한 채 국민의 기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과간인 것은 일주일 전에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희망이 되어 윤석열 대망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벼락 출시를 위해 문재인 반죽도당에 부역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적 적폐성선의 망나니가 되었던 자가 자유애국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는 여론을 뜨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윤이 별의 순간을 맞았다.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쉽게 세웠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중에 국민들 자부심과 힘이 솟아나게 하는 지도자감이 있습니까? 원외인이 일치하는 정직하고 헌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세계관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시 융성시킬 수 있는 해안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리더가 보입니까? 반역도당의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여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역량과 용기를 가진 신임에 찬 국가 지도자감이 있습니까?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을간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정신 이상자는 없습니까? 문재인처럼 출생의 비밀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거짓 투성이인 지도자는 없습니까? 6.25 전쟁과 베트남전 적군의 수괴이자 공산의 원흉인 모택동과 호치민을 찬양할 정도로 저가로 구별할 줄 모르는 망상형
정신분열 자는 없습니까? 6.25 남침전쟁을 내전으로 호도하고 남침의 원흉인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지키시어 국민과 국군을 모독한 문재인과 이념 성향이 유사한 사람에게 또다시 국가 원수와 국가 통수권자의 직책을 부여해도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준한국문서나 다름없는 9.19 군사합의로 국군의 대비태세를 해체시키더니 탈원전으로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까지 말살해버린 것도 모자라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 정권에 원전까지 지어주고 핵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김정은에게 스마트 원자로까지 제공하려고 한 문재인의 이적 행위를 개성하는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되겠습니까? 보엘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핵무장한 상태에서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강행하면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할 정도로 국가에 반역하는 대통령이 다시 나와도 이 나라가 무사하겠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등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로 거명된 사람들 중에 차기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그들 중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 지도자로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무슨 헌신을 하였습니까? 국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정치적 건모술수에만 능한 우물한 깨구리와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어봐야 문재인처럼 지긋지긋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국가를 쇠퇴시킬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그 악의 반역에 동참한 도둑정치의 장본인들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대통령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째 조건은 정직성입니다. 총체적 불신과 분열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우선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건은 투철한 국가관입니다. 최소한 적, 알을 구별하여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에 대한 신임이 확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전략적 사고와 국제감각입니다. 대한국가이자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이 살 길은 친중 종북이 아니라 자유의 동맹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구속을 주도하거나 찬성 방조하고 문재인 극악 정권의 폭정과 반역에 참여하거나 부역하여 망국적 국난을 초래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정의의 사도로 행시하는 위선자는 무조건 배제시켜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구국의 개척자가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필수.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유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심동보 제동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파 국민들 중에도 윤석열이한테 빠져있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원초적 잘못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꾸만 번갈아 가면서 출세를 하는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스스로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출연하신 이 중에서 대통령도 뽑고 총리도 뽑고 국방부 장관도 뽑고 뭐 문체부 장관도 뽑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세상이 뒤집어져서 뭐가 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날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상배를 자, 제가 하면 좌파들 싹 죽습니다. 저는 거짓말 아니고 만약에 제가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1200만 빨갱이들 모조리 다 작살을 내버리고 그 작살 나는 날 대통령에서 하야를 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사랑하는 830만 내동포 및 2000만 북한 동포, 3000만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사기 탄핵이었음을 오늘 또 한 번 역사앞에 증명을 해드립니다. 이미 재판장에서 드러난 가짜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음도 드러났고 가짜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음도 드러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도 가짜였음이 드러났고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재판한 것도 가짜였음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난 사실을 갖고 이제 저 불법을 저지른 자들과의 엄청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장군 출신 우리 김영철 장군님과 우리 신동부 제동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길래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어느 명장이 와도 이 나라를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려놓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36년간 독립투사의 목숨을 바치고 애국 선열의 목숨을 바치기 전에 깨어난 국민이라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나라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교육, 문화, 스포츠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나라의 법칙까지 법을 전공한 자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검찰을 공중분해시키고 저그들의 각종 비리들을 한순간에 덮어보겠다고 국가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외치십시오. 문재인은 사퇴하라고. 문재인을 체포하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5천만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에는 주사파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으신 자랑스러운 세계 7위 경제국의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일구는 결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7분의 연사분들 중에 한결같이 뜨거운 애국심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허튼 눈을 보고 있을 때 좌파들은 우리들보다 몇 발 앞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대깨문 조심, 자나깨나 좌파 조심, 자나깨나 빨갱이 조심, 자나깨나 간첩 조심 하셔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보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지식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십시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모두가 함께 합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연사분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이만 못 주무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수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3월 11일 비대면 유튜브 국민 걸기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소재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애국교양도서 다음 두 권은 100만 부셀러가 되어야만 나라를 구합니다. 지만원 박사의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변희대 대표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입니다. 천재 수학 박사 지만원 박사는 말합니다. 독서하는 국민과 TV 보는 국민으로 나눠져 있고 독서 없이 TV만 보는 국민이 만화 망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변희재가 아니면 못 쓰는 책입니다. 배신자, 국민 속이는 자, 범인을 잡을 검사가 증거를 조작, 인멸하는 자, 실명 모두 실명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용 설명서, 책을 읽지 않고서는 국민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사서 읽어야 나라를 살립니다.